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1% 넘게 상승했죠. 다우가 1% 상승했고 나스닥도 1.1% 상승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변화가 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 지수였죠. 이번 주에 FMC 회의가 열리면서 관전 포인트가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번 지난주 금요일에 관전 포인트였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3.0%가 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 0.1%가 올랐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하회했습니다. 3.1%가 시장 예상치였는데 그보다 0.1% 하회했습니다. 근데 사실 인플레이션은 계속 추세적으로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낮다라는 이유로 일단 시장은 환호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고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게 더 모두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률이 98% 정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요. 제롬 파월이 8월 잭슨 미팅에서 긴축에 대한 양적 완화에 대한 긴축 이 부분을 이제 철회할 때가 됐다라는 이유로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가운데 일단 지표가 기회를 주고 있죠. 저는 관세 문제가 나중에 시장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계기는 사실 인플레이션은 아니었습니다. 고용이었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하락, 특히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2%잖아요. 2%인데 지금 3%예요.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하나를 시동을 거게 된 것은 아시겠지만 고용 문제였어요. 관세 문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또 소비자는 단가가 높아지면 일단 소비가 평상시보다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산비에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줄이는 과정이 생기니까 당연히 고용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연준을 금리 인하를 해서 회복시키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거는 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돈 풀어서 해결할 수 있겠나. 물론 돈을 풀게 되면 소비자들의 소비는 늘 수 있습니다. 소비가 늘으면 고용이 늘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오지 않고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28일, 29일 FMC 회의가 있습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그러면 이제 목요일날 우리가 알죠.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금리 인하는 일단 기정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제롬 파월의 어떤 성명서에서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말 나온 뉴스 중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협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아펙 정상회담이 31일과 그다음에 11월 1일 이렇게 1박 2일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중국에서 얼마 전에 히토류 통제 100% 그러니까 히토류 통제에 대해서 강화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100%더 추가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어가지고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정상회담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다가 다시 정상회담은 이제 확정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스콧 벤센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히토류 통제를 철회하고 그 다음 미국은 100% 관세를 각각 철회하는 쪽으로 합의가 될 거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팍 풍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해외 민선물이 0.8% 오르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재 터트려 놓고 해결하면서 시장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무역 관세 문제가 임시적인 게 아니라 완전히 철회가 되는지 요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지난번에 100일씩 위에 2번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8일인가 7일에 아마 그 중국 관세가 끝나요. 그래서 다시 재연장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연장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국이 지금 시토류에 대한 공급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죠. 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히토류에 대해서 막 연구하다 보니까 히토류가 1990년도까지만 해도 이 미국이 전 세계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은 히토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히토류를 계속 강화하면서 히토류 사업에 들어오는 기업들을 파산시키고 저가 공급으로 해가지고 파산시키고 자기가 다 이렇게 흡수하고 이를 반복했다는 그런 과거의 어떤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역사적 사실이. 그런데 이 히토류를 중국이 그 이후로 96% 이상을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고 차지하고 있잖아요. 점유율을. 그러니까 미국 내에 히토류 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호주에도 광산이 있는데 호주 총리하고 만나서 약 30억 불 정도를 공동 투자를 통해서 히토류 공급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히토류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통제를 하든 말든 아니면 적절하게 완화시키면서 이 관세 문제도 해결하면서 가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스닥과 다우가 상승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변화를 좀 추구하려는 그 흐름이 있어요. 일단은 뭐 일봉상으로는 추세 연장선 보시면은 돌파가 계속 못 되다가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요. 월봉상으로도 지금 요거 돌파가 됐죠. 약간 변화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돌파되면 일단 뭐 5만 한 3, 4천, 5만 5천까지는 뭐 무난히 간다고 봐야 되겠죠. 나스닥도 지금 요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자리인데 이거를 돌파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지난번에 3640에서 연봉에서 이 자리 정말 쉽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돌파가 됐죠. 물론 뭐 골드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 해가지고 시장 상황 대응을 했는데 정말 어려운 자리가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는 일목구조가 거의 보기 힘든, 있긴 있습니다. 전혀 없단 말은 못합니다. 종목 같은 데서 있습니다. 근데 지수에서는 정말 보기 쉽지 않은 그런 기술적 분석인데요. 그거를 돌파 시도하는 그 흐름을 보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B2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시장이 막 오르다 보니까 B2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24조 원을 넘었습니다. 4년 만에 24조 원이 넘었는데요.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주가가 상승하면서 개미들이 인버스에 완전 집중했거든요. 곧버스나 인버스. 그런데 이거에 집중하면서 완전 멘붕 온 거죠. 막 주가 계속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레버리지로 전환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인들이 시장이나 관망 분위기, 주가 오르면 팔고, 주가가 내리면 받고를 반복하던 개인들이 이제는 상승의 배팅, 과거에 동학개미 운동인가요? 뭐 그것 때 그랬죠. 개미들이 마구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시장 대기 자금으로 개미들이 한 80조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을 끌어올리지. 사실 80조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총이 이제 3천조에 비하면 크진 않습니다. 3천조에 비하면 크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 거래 대금으로 계산해 보면 작은 돈이 아니죠.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B2가 넘어서 과열 분위기는 있지만 일단 개미들의 어떤 시장의 변화를 추구하는 흐름이 투자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그들이 공격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국내장의 상승은 기관이 1조 5천억을 샀습니다. 1조 5천억. 그리고 차익에서도 1,600억을 샀습니다. 차익 원래 잘 안 썼는데 1조 6천억 넘게 샀죠. 6,600억 정도 샀고 외국인은 비차에 포함해갖고 1조 샀습니다. 근데 기관이 시장을 끌었죠. 근데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산 적은 3년 9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3년 9개월 처음이라고 하고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00조 원이 됐습니다. 1,000조 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00조 원이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 그래서 반도체들이 시장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개미들은 매도였어요. 개미들은 매도였습니다. 2조. 그래서 이 개미들이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를 매수로 전환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현물에서 정말 매수로 전환하는지 이게 또 이제 시장에 다가오는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주 우리나라도 앞에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해결할 건지 우리나라가 지금 25%잖아요. 전 세계가 거의 15%로 갔기 때문에 25%에 15% 갈지를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3,500억 불 투자에 대한 부분을 뭐 트럼프는 선불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가운데 어느 정도 협상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아펙 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관세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면서 시장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